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영화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네. 사실 지금 최고 기대작이고, 그리고 이제 영미 쪽이나 뭐 캐나다 뭐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다. 그리고 영화 이게 확실히 그 돈 냄새가 나긴 합니다. 네. 예, 영화 자체가. 예, 그리고 워낙 원작이 좋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네. 지금 영화관에 그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쵸? 왕산함과 함께. 예. 관이 가장 많긴 해요. 음. 뭐 어찌됐든 저희가 일단 평가부터 먼저 내려야 되는데 몇 점 생각하고 계시나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저부터 갈까요? 네. 저는 4점입니다. 4점. 저는 3.5점이에요. 3.5점. 4점 하겠습니다. 4점? 너무 높게 주는데? 나 3점. 전 3점 어떤 의미로 얘기한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게 특별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할리우드 스토리 느낌이 너무 많이 났어요.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주제만 바뀌면은 다 다른 영화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게 원작이 어떤 건지를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원작처럼 좀 뭔가 과학적 이론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느낌으로 갔으면은 좀 더 영화가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중간에 그 럭키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버디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뭐 영화 그 외적으로 그냥 뭐 영상 좋고 음악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그냥 평이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꺼드럭대는 건 아닌데 네. 원작을 읽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읽고 나서 이제 영화관에 가서 본 케이스인데 이게 원작 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실망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그 앞서 언급해 네. 주셨듯이 원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집중을 했어요. 뭐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보다는 왜에 조금 더 집중한 것 같거든요. 왜 우리가 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로키와 이 그레이스 박사의 이 유대감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선택이 오히려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았던 것 같다. 왜냐면은 이 과학적인 사실을 만약에 이 영화에 넣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러닝타임이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한 3시간 내진 4시간이 돼야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식이 많이 방대했고 그거를 과감하게 쳐낸 다음에 이 럭키와 이 그레이스를 함께 등장시킨 게 초장부터 거의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러닝 타임이 좀 길긴 해요. 2시간 반이죠. 저도 내가 긴 영화들 중에서 느낀 거는 뭐 서부전선도 길고요. 길고 오펜하이머 볼 때 진짜 재미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길어. 막 오펜하이머 그래? 3시간만 이랬던 걸로 나 기억하거든. 오펜하이머 보면서 1시간짜리처럼 느껴갖고 난 너무 재밌게 아니, 봤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아닌데 아니, 너무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으니까 이제 엉덩이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어. 야 이거 씨 언제 끝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끝날 타이밍의 감도 못 잡겠는 거야. 물론 이제 마지막 장면 오니까 이제 끝나겠구나 이러긴 했었는데, 근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보다 보니까 길긴 길다 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사실 런타임 좀 길고 제가 알기로 원작에선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하던데. 어떤 질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레이스가 풀어가는 방법과 이제 그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추론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또 원작 팬들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이 있어요. 책마다 한 20몇 장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인공이 어떤 우주에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 주인공이 지구에 있었던 시간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그 영화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눈 뜨고 바로 그 다음 해치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눈 뜨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저 사다리까지의 거리가 몇 피트네? 피트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겠구나. 그게 좀 유명하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추론을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 다 스킵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원작 팬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를 보는 맛이 있대요. 영화 자체가. 저도 책을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그 맛을 때문에 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많이 배제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범중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초반부에 완전 극초반부에 나오는 인서트들의 영상미가 좀 되게 좋았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그 지구에서 네. 이거 그 그레이스 박사가 이거 정체를 파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장면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의 과정이 전 굉장히 밀도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후반부에서 어떤 행성들이나 그 다른 박테리아, 네. 아스트로파즈를 잡아먹는 박테리아가 빠져나가서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너무 느슨하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서 아니 저럴 거면 앞부분에 왜 저 고생을 했지? 이렇게 그렇죠. 쉽게 문제들이 해결될 건데 왜 저 사람이 굳이 우주에 가야 하는 거지? 그냥 별로 지구 위기에 안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해결될 것 같은데 수준으로 저는 문제 해결이 너무 쉽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로키와 그레이스의 그 우정, 네. 감동 장면 이게 중간에 나오는 게 이게 굳이 있었어야 했을까? 전 그게 있어서 조금 더 이 영화의 어떤 큰 흐름에서 살짝 흐트러진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아쉬웠고 다른 부분들은 또 영상미나 이런 거 굉장히 좋게 재미있었고 초반부에 몰입감도 뛰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서 저는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3.5점을 주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그 감독이 되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이거 알지? 넘어갈게 하고 넘어간 듯한 느낌이 저는 많이 오히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되면서 지나간 부분이 저는 그 내용을 알고 그 장면을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영화에서의 장면을 제가 책을 읽지 않고 봤다면 이해하지 못할 법한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화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진입장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제가 영화를 나오는 날 개봉하는 너무 기대한 탓에 바로 봤습니다. 저도 바로 봤어요. 바로 봤어요. 아이맥스 바로 봤는데 제가 느낀 점 일단 첫 번째는 이 영화가 SF 영화긴 한데 오히려 SF 영화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SF가 아니야. 영화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일반 버디물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느낄 때는 이 작품은 뭔가 이 영상미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나 이제 아이맥스 이런 거 다 썼다고 하니까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SF처럼 영화를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그 둘 간의 관계에서 그 비생물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생물체와 인간의 이 관계에서도 이런 우정이 쌓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감동을 해서 나 영화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SF 영화고 뭐 이제 원작자가 굉장히 과학적인 소재를 좋아하고 이런데 난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 그냥 이거 우정 얘기고 그게 뭐 저는 설득력이 좀 더 그 둘 간의 사이에 있어서 설득력은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장면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로키가 이제 그 구해주려고 유리관에 깨서 나오죠. 그러고 하고 다시 살아났어 그레이스가. 그래서 살아났는데 포옹하는 장면이 두 번째로 포옹하는 장면일 거야 아마. 그 장면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로키는 포옹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의가 안 내려져 있던 생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걸 포옹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왔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같은 생물체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교류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걸 느끼긴 했지만 SF적으로는 막 저게 저래서 저렇게 되는 거네. 막 이런 거는 전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대치가 저도 이걸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보면서 딱 봐도 그냥 우주잖아요. 뭐 포스터도 그렇고 뭐 책에서도 그게 다 우주적으로 나와갖고 저는 그런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조금 더 과학적인 영화를 좀 더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상대를 깠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러니까 배경이 굳이 우주여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우주에서 갖고 온 거니까 우주여야만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 거였으면 굳이 우주가 아니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원작자가 그 작가 이름 뭐죠? 앤디 위어. 웬디 위어 작가가 마션도 쓰고 그 뭐냐 아르테미스 쓰고 그 과학적인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영화는 좀 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게
이 분이 과하게 거의 덕후라던데 그 정도는 아닌데 막 마전때 느낌은 아닌데 막 마전때 감자 막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기가 좀 편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서 보기가 편하긴 했죠. 왜냐면은 그 과학적 이론을 머릿속에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무슨 이론인데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다음 걸 봐야 되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영화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긴 러닝 타임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만들 때도 엄청 긴 거야. 이런 거는 조금 배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해. 예. 너무 과학적으로 가는 순간부터 힘들어.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과학 덕후들이 이 과학 얘기 한번 하면 크게 욕 먹어. 이거 아닌데 이런 순간부터 이제 안 돼. 영화적 표현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면 4점 줘도 되지 않을까. 4점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돈 좀 썼는데 4점 줘야지. 돈 많이 썼다고 4점 주는 거면은 야 이 사람아. 근데 일단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 헬메리를 이거 원책 이걸 뭐 주도했다는 표현까지 모르겠는데 라이언 고슬링 그 책을 읽고 이 영화 나오면 무조건 내가 한다. 무조건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한 거라고 소문이 있어요. 프로듀싱에도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 이 책 읽자마자 이건 영화 나오면 내가 한다. 나 그 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무조건 할 거야 이래갖고 굉장히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작이 워낙 재밌으니까 그래서 원작이 좀 궁금하더라고. 네. 원작은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뭔가 초반에는 추리물이고 네. 나중에 가면서 이제 뭔가 버디물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듯이 추리물 자체를 거의 없애고 로키를 만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책에서 로키를 처음에 대면했을 때는 한 중반부쯤에 대면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라이언 고슬링 그러니까 그레이스 박사의 뭔가 고독함이 느껴지면서 되게 설레임도 있고 이런 느낌이 나면은 영화에서 둘이 대면하는 장면은 뭔가 조금 당혹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뭐야 얘가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중점이 되다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그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분명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원작을 읽어본 사람은 또 다르게 느끼나 보네. 자 이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와서 보고 나서 왔기 때문에 며칠 좀 까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좀 이렇게 저기 해놓고 왔는데 생각보다 좋게 쓰진 않았네 내가. 일단은 뭐 이 처음부터 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그 CGV 강교점 IMAX 가지 마세요 여러분. 상태가 별로예요. 진짜 그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가 있어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잘 보여. 그래갖고 신경이 계속 쓰더라고. 그래갖고 어쨌든 뭐 근데 이 영화는 IMAX로 보는 거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촬영도 IMAX였고 우주라는 공간을 결국에 볼 거면 어쩔 수 없다. IMAX 봐야 된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거예요. IMAX로 다 거의 110몇 분을 IMAX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카메라로 이거를 보면서 일반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관에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거를 굳이 IMAX로 봐야 될까라는 의문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뭔가 IMAX의 그 거대한 느낌을 받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마 그 장면이겠죠. 우주가 나오고 그 빛 전환되는 전환되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강아람 속에서 그 사운드를 아예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아마도 이 장면들이 그 우주 속에 있는 사람이 관객 우주 속에 있음을 좀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사실 IMAX로 보면 이런 건 느껴지긴 하겠구나 이 생각은 들긴 했어요. 저도 굳이 IMAX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게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중점이 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시각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IMAX로 본다면은 추천을 할 수 있는 영화지만 이 영화는 무조건 IMAX로 봐야 돼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IMAX에서 봤는지 아닌지 몰라요. 왜? 다른 제가 예매한 게 아니어서. 아니 바보야. 그래도 들어갈 때 IMAX가 적혀 있잖아. 저 용산 CGV의 5관에서 봤는데. 5관이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 일반관이에요. 일반관이야. IMAX는 IMAX 관이라고 느끼지. 어쨌든 아니네. 그러면 범준이가 느낄 때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우주의 어떤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IMAX를 보면 더 좋겠지만
굳이 아이맥스를 찾아서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난 그 영상 및 그 포인트겠지. 아까 그 말한 필름 그 딱 색 바뀌는 그 파트 딱 때는 이건 아이맥스로 볼만해.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주라는 공간은 결국에 아이맥스로 그냥 보세요라고 그냥 매번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으면 아이맥스 보고 일반관 가도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은 없는 것 같다. 저는 오히려 돌비관에서 봤거든요. 저는. 사운드적으로 좋은 돌비관에서 봤는데 그게 돌비에서 오히려 볼만하겠다. 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돌비가 오히려 나는 돌비가 낫겠다. 네. 제가 그 돌비 얘기가 갑자기 기억난 건데 그 오펜하이머 제가 돌비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돌비에서 그때 친구가 돌비에서 보면 좋다 이랬는데 이 영화는 돌비에서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도 이번 영화도 돌비가 괜찮을 것 같아. 영화적으로 그렇고 사실 저는 사실 네. 사실 저는 아이맥스로 찍은 영화들이 아이맥스로 봤을 때 굳이 매번 생각났던 거는 굳이 이거를 아이맥스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매번 했어요. 그리고 아이맥스가 사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아이맥스는 용산 아이맥스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용산 아이맥스는 정말 좀 좋은 영화다 그러면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막 그런데 막 아이맥스 봤을 때 만족스럽게 봤던 기억이 많이 없어요. 저는 유일하게 만족스럽게 봤던 건 듄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맥스로 봤을 때. 아이맥스 봤을 때 와 이거는 정말 그 돈을 써서 보더라도 이게 아깝지 않다 느낀 거는 딱 하나. 듄. 그거 말고는 없어서 어찌됐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맥스로 굳이 그렇게 경쟁을 해가면서 티켓팅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제 기억엔 용암막에서 제가 그거 보고 괜찮다 생각했어요.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보고 이거 완전 괜찮은데 막 이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거 좀 픽션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러닝타임 길다. 러닝타임 길고 2시간 반. 내가 영화를 10시에 봤는데 밤에 1시에 나오는 야 너무 길다. 그 심지어 영화관은 이제 그 3시간 주차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화 나왔거든요. 주차 나왔는데 500원을 내야 된대. 주차비 내야 됐어요? 내고 왔어요? 2분 했어. 2분. 내가 그래갖고 왔다. 어이가 없다. 내가 아니 너무 짜다. 그래 내가 나 영화를 그냥 보고 나왔을 뿐인데 내가 500원 내고 나왔어. 그래갖고 돈 쓰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만약에 3시간짜리다 이러면은 빨리 주차장을 가시고 빨리 나와야 된다. 2분 아깝더라고. 아깝지. 네, 그리고 이 순간 이제 지구화로 가는 장면 이건 아마 원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액자식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나? 그죠? 뭐 전문가? 뭘요? 그 이제 그러니까 지구로 가는 장면, 그러니까 과거에 가는 장면과 과거와 현재 계속 가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게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이념으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 좀 루즈한 것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레이스가 막 모를 때 좀 답답해. 어떤 걸 몰라?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 처음에 할 때 난 솔직히 말하면 지구에서는 알고 가는 거잖아. 선생님이란 거 알고. 근데 왜 쟤는 저걸 모를까? 왜 그걸 추론을 하고 있지? 나 이 생각을 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간 상태에서는 볼 때는. 나 그래갖고 저거는 뭔가 좀 나는 몰입도가 처음에 좋았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초반에 몰입도가 좀 떨어졌어. 막 교사 이런 거 할 때 나를 갖고 뭐 용암 던지기도 뭐 이거 영화가 얼마나 길어지려고 이런 것까지 저런 것까지 넣어놓냐 나 이 생각했어. 저 장면까지 하면 진짜 길어질 것 같긴 하다 이랬는데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저한테는 조금 루즈한 포인트들이 있긴 있었다만 뒤로 가면서는 오히려 저는 괜찮았던 것 같고 아까 돌비 얘기했지만 사운드 그리고 카메라 촬영하는 거. 근데 이거 저는 이 뭐 촬영 어떤 거 촬영했는지 뭐 이런 거보다도 장면에 대한 좋은 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계속 표현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돌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촬영이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아마 카메라를 돌리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이걸 돌리거든요. 네. 사람을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까지 카메라 돌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쨌든 기계로 이렇게 돌리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찍혀가지고 그 장면들이 우주에 대한 표현을 진짜 잘하긴 했다. 영상은 확실히 좋았던 게 그 정말 무중력 상태를 잘 표현했던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주에서 우주선을 바깥에서 찍는 그런 컷들도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게 전혀 어지럽게 느껴지지는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영상으로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뭔가 다 자연스러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막 용암액은 아니고 저는 IMAX 보긴 봤지만 저는 이런 장면들 때문에 그러면 봐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 아까 저기 적어놨는데도 볼 거면 IMAX로 보면 좋아요. 나 한 게 그런 장면들에 대한 임팩트가 조금 있었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적인 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화의 그 시각 이제 영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용 말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나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점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네. 어쨌든 조금 이거는 만약에 점수를 매겨야 된다 이러면은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막 기대작 이건 아닌. 기대를 이게 100점의 기대였으면 이게 뭐 80점 정도 되는 느낌이야. 너무 기대치를 높여 봐갖고 이게 살짝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이건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내가 인간이랑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긴 내가 지금 계속 어떻게 걔를 표현할 때 로키를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비생물체란 표현도 이상하고 그냥 미학인 생명체 그냥 로키라고 불러. 그거를 정의하고 싶어. 미학인 생명체. 미학인 생명체? 돌덩이.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찌됐든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둘의 간에 그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답이 내가 한번 그 고민을 딱 한다. 근데 1초 만에 해결됐어. 강아지와 인간 관계. 뭐 이런 이제 애완견이라 표현하면 되지. 그 뭐냐 반려견, 반려견과의 관계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둘 간의 이제 철학적인 이렇게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저는 반려견을 안 키워봐서 난 뭔가 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좀 키우잖아. 키웠었어요. 이제는 없죠. 혹시 좀 그런 감정이 좀 공감이 되긴 했어요? 저는 글쎄요, 막 그렇게 공감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 완전히 종속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랑은 또 굉장히 다른 느낌. 내가 보살피고 책임져야 하는 대상으로서 느낌이 좀 있는데 로키의 느낌은 또 완전히 다른. 그지 친구가 돼야 되는 느낌인 거잖아.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던 어떤 감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딱히 떠오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능할까? 이게 진짜 친구가 되는 게? 저는 근데 이게 로키와 그레이스의 관계가 단순히 뭔가 친구의 관계라기보다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로키의 그 에이리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때 옆에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아니면은 뭔가 서로 모르는 과학적인 지식을 공유할 때는 그레이스의 직업이 또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느낌이 들기도 했고 뭐 마지막에 이제 와서 그 인공 지구에서 살면서 뭔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는 친구의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연인의 느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되게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형성함에 있어서의 이유는 어쨌든 둘 다 그 인류이자 에이리언의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가 원하는 관계를 공유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로키가 뭐 포옹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 몰랐는데 뒤로 가서 보면 로키는 너무 인간 같아졌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일단 있을까라는 것도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고, 감정, 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느낄 수만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로키가 너무 세뇌돼 있어갖고 이 생물체는 그냥 인간 같은데라는 생각을 나는 그냥 해버렸어. 저도 로키를 보면서 생각들었던 거는. 그냥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쓰여진 이제 설정된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계인이면은
물론 외계인은 뭐 본 적은 없지만 나도 그 생각했는데 편협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 생각하고 있었어. 외계인은 뭐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외계인이라면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포인트들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인간이 만든 캐릭터고 그냥 어찌됐든 그레이스의 친구처럼 나오는 동료처럼 나오는 캐릭터도니까 그냥 인간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표현한데 인간으로 쓰이지 않은 캐릭터. 로키를 보면서 뭔가 외계인이면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의구점을 던져줄 때마다 로키는 지극히 인간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기가 이제 입을 이제 떼면서 막 단어를 얘기하고 막 그런 순간부터 막 대화를 할 때 그냥 서로의 그 생각하는 점이 그냥 인간이랑 그냥 대화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로키도 로키네 문명에 있어서 훨씬 더 유능한 부분이 인간보다 분명히 많을 테고 뭐 우주선 크기만 봐도 로키네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선진된 문명이라면은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로키네 이제 에이리언들이 죽은 이유는 방사선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뭐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어떤 부분은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처럼 비춰지는 게 서로의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느끼면서는 저 친구는 인간을 그냥 표상으로 한 그냥 이제 생명이다. 난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무리 이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있었다고 해서 이 인간에 대한 감정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 가진 것은 이게 감정이나 이런 지능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의 세계에서 뭐 물론 동물들도 감정이나 이런 게 있겠죠. 뭐 저는 과학적 지식이 좀 짧아서 모르겠다만, 근데 이런 걸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로키가 너무 잘 표현을 하길래 저 친구는 이제 나한테는 저 이제 꼬맹이 그 친구가 아니야. 돌덩이 친구가 그냥 사람이야. 그냥 돌이니까 나는 너무 아무 감정이 없는 딱딱한 이런 느낌의 비주얼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막 계속 좀 눈에 거슬렸다 이런 건 아닌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저거 되게 좀 특이할 걸 같다.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거를 좀 더 잘 보여주는 게 그 마지막 장 그레이스가 결국은 이제 외계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꼬맹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 꼬맹이들이 인간처럼 손드는 모습이 이렇게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냥 그 모습 보면 그냥 인간을 저렇게 표현한 거구나라고밖에 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인간으로 나오면 너무 뻔하니까 그냥 외계 생명체로 해서 버딩으로 만드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외계에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 가진 감정들이라는 게 저 다른 나라로 가도 문화가 다르듯이 한데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좀 못한다 보거든요. 못하겠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뭐 가나다라 아니라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들은 그냥 뭐 밥 먹고 이런 그냥 밥 먹고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한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차원적인 인물일 수도 이 사람일 생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너무 인간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외계인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책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문명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까를 그레이스가 로키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로키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서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엄청 하등한 존재여서 선사시대였으면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스트로파즈한테 태양에 먹혀서. 그리고 오히려 너무 고등한 존재였으면은 그냥 오지 않았겠지.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문명 관계가 비슷했기 때문이다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근데 같은 문명 세대여도 이런 똑같이 인간일 수 있나? 라는 생각 그냥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사실 영화라는 건 사실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까지는 맞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인간을 좀 투영한 존재이지 않았나 로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로 가는 여행은 마치
인간 세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편도 여행이라고 있잖아. 거기를 네. 가면 못 돌아오니까. 못 돌아오니까. 근데 이 인간의 세계에서도 편도 여행이다. 근데 이거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거기 가면 무조건 죽을 거야는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스토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나 가기 두렵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죽으러 가는 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레이스가 이제 억지로 끌려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돼? 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뭐 이제 평론가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느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지구로 다시? 아니 지구로 아니죠. 뭘? 우주로 안 가죠. 당연하지. 나도 우주로 갈 사람 없어요. 나는 그레이스의 그 심정이 너무 이해되던데 영화 보면서 내가 왜 그러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30년 좀 편하게 먹고 살다가 죽을 텐데 내가 왜 굳이 내가 지금 누리는 거 포기하면서까지 거기 가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나는 오히려 조종사들이 좀 이해 안 됐어. 죽음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너무 영웅놀이야. 그것도 있고 너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두려움이 없지. 두려움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죽음을 앞두고 사형수들도 죽음을 앞두고 오줌을 싼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너무 그냥 저 가겠습니다. 뭐 이거 영웅인지 뭔지. 난 이게 오히려 좀 너무 비인간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줄도 쓰긴 했는데 인간이 아닌 것이 가장 인간다웠다. 영화가 좀 그렇다. 한 줄평 괜찮죠? 괜찮은데요? 네. 느낌 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네. 어쨌든 근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로키가 그레이스한테 그러잖아요.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채비를 다 맞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레이스가 지구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갔다고 봐요. 안 갔다. 네. 범중 씨는 야, 너 N이지. N이라 했구나. 상상 좀 해봐. 저는 가야 하지 않을까. 갔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다. 저는 안 갔을 것 같다는 입장이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제든 갈 수 있으니 한 번쯤은 갔다. 한 번쯤은 갔다. 그리고 과학자들한테 그 정도의 기술 발전했다 했으면 저 같으면 야, 그 왕복을 갔다 올 수 있게 해줘. 난 이랬을 것 같아. 차라리. 물론 뭐 강연의 시각을 가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회가 있다면 갈 것 같아. 그리고 한번 그 극장 보러 갈 것 같아. 가야지. 저도 뭐 한 번은 갔다 와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아예 지구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갔으면 안 갔다 파이긴 한데 왜냐면은 어쨌든 마지막에 자기가 왜 우주까지 끌려왔는지를 이제 기억을 해내잖아요. 자기도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딱 생각하는 순간 좀 배신감이 엄청 크게 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여기 나와 있고 그러는데 굳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거기를 다시 갈 이유가 있나? 가장 좀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레이스 박사가 그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니까 그 이제 박사가 산드라 힐러가 맡았던 박사가 3시간 준다. 빨리 선택해라라고 했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지구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로키가 물어봤을 때 나 좀 생각해봐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언제든지 말을 해도 된다, 대답을 해도 된다, 언제든지 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좀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네. 그렇네. 저는 아까 제가 한 얘기 있잖아요. 인간이지 않은 것이 가장 인간적이다. 이게 여기도 느껴지는 게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로키가 더 인간적이고 더 올바른 인간상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를 더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진짜 사람들이 더 차가웠어. 그리고 그레이스도 사실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 초긍정 인간이라서 이게 조금은 와닿진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로키가 더 나한테는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 너무 그러니까 물론 깨어났을 때 기억이 없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깨어나서 일단 우주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깨어났을 때 둘러보니까 내가 우주에 있어. 나는 물론 이제 보드카를 마시고 이런 장면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는
진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할 것 같아. 자살하고 싶다. 바로 그러겠지. 그렇죠. 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우주에 그냥 오히려 진짜 영화가 로키라는 그 생물체에게 더 인간다움을 주다 보니 좀 로키하게 마음이 가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이 노래가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네. 노래를 좀 누가 대본을 써왔더라고요. 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음. 네, 그 산드라 휠러가 맡았던 스트라트 박사 역할에서 음. 중간에 그 노래하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음. 그 노래가 해리 스타일스의 사인 오브 더 타임스라는 노래예요. 이게 1집에 실려 있는 노래인데 가장 처음에 리드 싱글로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인 오브 더 타임스라는 노래가 굉장히 좀 가사가 비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하고 네. 슬픈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뭔가 하늘로 가는 문을 살 수 없죠. 뭐 이런 가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두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예전에 해리 스타일스가 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쓴 내용이다라는 카더라가 있는데 이건 확실치는 않고 어쨌든 이 노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해리 스타일스 노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래기도 하고 그 영화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산드라 휠러라는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맞아요. 뭔가 자신의 뭔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저는 인상에 깊었던 것 같거든요. 영화적으로 내내 그 이제 스트라스 박사? 스트라트. 스트라트 박사가 또 캐릭터적으로 나오잖아요. 동독 출신이고 막 그런 거 동독 그 합창단 출신이라고 어렸을 때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독일인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차갑고 막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런 노래 부르니까 뭔가 이 노래를 알던 노래였는데 가사의 뜻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근데 다 번역을 해주잖아요. 영화 자막에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제 자막이랑 그 산드라 뭐였지? 산드라 필러가 불렀던 그 노래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장면은 좋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가사가 진짜 너무 적합하게 딱 맞더라. 그러니까. 상황과. 가사가 너무 적합했어. 난 그래갖고 이런 노래는 또 어디서 찾았나 이 생각했다니까. 나 그래서 중간에 산드라 힐러 그거 불렀을 때는 이거를 살짝 개사를 했나 나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채적으로 잘 맞으니까 이거를 좀 살짝 개사한 건가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노래가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가 너무 잘 맞아갖고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인지 몰랐어. 근데 많이 들어본 노래였어 나한테는. 그래갖고 이거 노래 여기 나오네 이랬는데 어쨌든 잘 썼던 잘 녹여냈던 것 같아요. 뭐 공교롭게도 또 해리 스타일스가 최근에 앨범 내면서 되게 롤아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과 잘 맞고 노래방 장면이 나는 이게 노래 때문에 뭐 좀 감쇄된 거 좀 있긴 있는데 나한테는 조금 이제 왜 갑자기 노래 부르지 나 이 생각 하긴 했었어. 저도 그 휴민트에서 신세경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살짝 오버랩 되긴 했거든요. 나도 그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굳이 거기서 왜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 이제 산드라 필러한테 배신당하는 그 기억이 나는 거였으면은 저는 좀 더 산드라 필러랑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좀 더 뭔가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뭐 애정의 관계는 아니어도 뭔가 서로 좀 더 의지하고 그런 쪽에 좀 더 보여줬으면은 그 배신감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산드라 필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계속 보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배신하게 그럴 것 같았어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박사님이 감정이 아예 없는 인물은 아닌가 보다를 보여주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 근데 이제 그 노래를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보낸 거를 봤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보면서 이렇게 웃는 장면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런 거 봐서는 이 인물이 그렇게까지 차가운 인물은 아닌가 보다. 그 인물에게도 참 사랑을 주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스트라트라는 인물을 너무 좀 가볍게 다룬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원작에서는 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뭔가 법정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모든 그 저작물들을 넣어야 되니까 이 저작권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스트라트가 와서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그냥 너네 좀 꺼져라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되게 강단 있는 태도를 보여주다가 뭔가 살짝 반전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여기는 되게 가볍게 나오잖아요. 그쵸. 조금 겉핥기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감정에 공감을 하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저 인물 박사님 인물이 참 특이한 인물이네. 뭐 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노래 장면은 뭐 노래 가사가 너무 찰떡이길래 꼭 넣고 싶었나 보다. 나 이 생각하고 넘기긴 했는데 네. 뭐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노래가 좀 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할 부분이 비틀즈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비틀즈가 지구로 돌아오는 그 우주선이라고 할 거예요. 무인 네. 우주선이 4개예요. 네네. 총 4개인데 그 4개를 폴 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비틀즈로 지었어요. 존 조질린. 네, 그래서 이제 비틀즈라고 이제 애칭을 했었는데 이게 책에서도 나온 언급인 게 이 무인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 비틀즈의 광팬으로 설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만들었고 뭔가 하나 더 떨어진 사람은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책에서 나오는 부분은 비틀즈 녀석들이 겟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라는 텍스트가 나와요. 이 겟백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비틀즈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에서는 겟백보다는 그 레디비에 있는 투 오브 어스 첫 번째 트랙이 실렸다라는 부분이 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비틀즈 음악을 넣는다는 게 저작권료가 굉장히 비싸니까. 굉장히 비싸죠. 네. 그리고 아마 광고에도 비틀즈 노래 썼을 거예요. 그 프로모션 광고라 에도 맞아요. 그리고 뭐 샴페인 슈퍼노바도 슈퍼노바 나오고. 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음악을 담당하신 분께서 비틀즈와 좀 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틀즈가 음악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다른 영화에서 거의 안 된대요. 왜냐면 저작권료가 너무 세고 그 돈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없대요. 근데 실제로 음악을 담당하셨던 감독님께서 비틀즈와 좀 연이 있어서 그 비틀즈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비틀즈와 관련된 영화. 그래갖고 아마 좀 커넥션이 좀 있어서 영화가 좀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작책에서는 비틀즈가 나오긴 한다만 이게 비틀즈 음악을 실제로 쓰기가 되게 어렵대요. 이게 워낙 그 노래를 쓴다는 것 자체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풀어주지 않았나 라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도 그 비틀즈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놓은 장면이 따로 그 서문에 있어요. 앞에 비틀즈를 쓰게 해서 고맙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커넥션이 조금씩은 있다 보니까 아마 실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여기서 음악 얘기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우주선끼리 그 따라잡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온 음악이 저는 그 음악도 너무 잘 쓴 것 같더라고요. 뭔가 위트 있는 느낌의 음악이어서 음악적으로도 확실히 영화가 잘 쓴 것 같아요. 다른 데 요소마다도 굉장히 좀 호평을 많이 받았던 음악 감독님이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같이 맡았던 감독이니까 상을 받았죠. 네네. 맞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헷갈려. 이게 그 스파이더맨은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게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그때도 그 힙합 팬들한테 많이 그 선플라워 나왔던 거 맞아요. 그 메트로 부민이라는 네. 프로듀서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호평을 받았었는데 제 최애 애니 영화여서 어쨌든 음악적인 것도 있고 아마 그 변경이 많은 장면이 그 음악을 이제 이동진 평론가 얘기하기로는 그 탱고 음악을 쓴 걸 거래요. 근데 이제 탱고는 무슨 뜻이죠? 둘이서 쳐야 돼. 네. 진짜 딱 둘이 딱 그 느낌이 나네. 정말 역시 딱그 어떻게 탱고까지 알고 계시죠? 어쨌든 제가 음악까지 이렇게 얘기를 쭉 해봤는데 마지막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점수를 합산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영화도 아까 얘기하긴 했다만 이게 우리가 뭐 저하고 예준이는 4점? 네. 몇 점이죠, 당신? 3.5점입니다. 3.5점? 저는 3점입니다. 이게 참 이제 다시 기준점으로 가자면 이게 어렵다. 5점이 일단 안 나왔기 때문에 뭐 4점대를 주는 게 좀 어렵긴 하다만 3.5 주기 3.5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정가 주고 봐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IMAX 값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75 그러면 만들어 IMAX가 있다면 IMAX로 보시길. 근데 이게 영화적으로 영상이나 음악이 다 너무 뛰어나게 잘 만든 건 알겠는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 설득이 안 되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우주여야 됐나? 그러니까 헬 메리어서 우주인 건 알겠죠. 굳이 우주가 아니어도 될 만한 이야기를 여기다 써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저는 우주의 탈을 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듯이 버디 무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로키의 생김새를 너무 굉장히 잘 만들어 준 표현했다. 거에 너무 좀 뭔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로키가 그 붐따는 장면이 전 너무 귀여웠습니다. Thumbs up. 붐다.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 Thumbs up. 그래서 범중이는 저는 저 이 영화 특유의 어떤 유머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막 같이 우주선이 돌아가는 네. 장면들, 따라잡는 장면들, 음향 좋았고 뭐 영상미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의 촘촘함이 시간대별로 달랐던 점이 저한테 집중을 자꾸 방해시키는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로키의 말을 번역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네. 그 말들이 대체 어디서 왜 매번 그렇게 번역이 잘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거슬렸었고 그 단어의 파형을 분석해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처럼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억양이 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지? 이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점. 제가 이거를 이 스토리가 있어서 봤는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 나사에서 연구를 한 거래요.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 숫자적인 표현을 들여들면 결국 음파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애들이 고주파를 쓰지 저주파를 쓰지 이런 그 우리가 못 듣는 음악 사운드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사에서 실제로 예전부터 그거는 준비가 돼 있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이미 뭐 계속 또 하고 있겠죠. 뭐 전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있는 과학 기술을 이건 투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훨씬 자세하게 나옵니다. 책을 봐야겠네. 네. 그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20장 정도의 분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영화에선 그냥 빠르게 교감을 하려고 좀 스킵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요새 AI가 너무 많이 발달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래 AI 발달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냥 뭐 재민이가 해줬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게 익숙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제가 뭐 이렇게 이게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보다가 봤는 건 이게 5가지의 방식이 있대요. 그 뭐 주파를 이렇게 음파를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나눠갖고 이걸 조합을 해갖고 뭐 하는 거래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예를 들면은 내가 현승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현승아 이렇게 부르는 거를 다 구별을 해주는 다 구별을 해갖고 조합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그냥 이제 쓱 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5개를 분석을 해서 그걸 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는 기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익숙해지고 보긴 했고 저는 이런 영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 지금 너무 기대를 사람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점수 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근데 어찌됐든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뭔가 아까 계속 했던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SF의 탈을 쓴 버디무리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SF 영화면 SF물에 좀 더 치중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니즈를 충족을 해줘야지 좋은 영화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일상 버디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줘갖고 저는 이거 점수를 높게 주는 건 저한테는 좀 힘든 영화예요. 저는 과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가 그래도 꽤 재밌게 볼 만한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내용적인 측면 말고 내 영화적인 측면에서 영화적인 뭐 영상이나 이거 보면 사실 이런 영화는 제가 볼 때는 한 4.5씩 줘도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점수가 확 떨어져요. 이건 SF 영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SF 영화처럼 얘기를 해놓고 너무 이게 들었고 야 이거는 SF 영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뭐 영상 뭐 이렇게 멋있게 잘 찍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는 뭐 이런 거 높게 줘도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쉽네 이래갖고 점수를 뭐 어떻게까지 내릴 수 있을까 하면 4점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SF면 SF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는 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많은 문학 작품이 나왔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쓸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포장했느냐가 이번 최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롭게 접근을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인간이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저는 좀 한계치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4점입니다. 저도 4점입니다. 3.5? 저는 3.5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그래서 어떤 저도 크게 장르를 막 하나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게 나한테 납득되는 지점이 좀 있으면 저는 점수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인터스텔라의 그 타스 걔 생각도 났고 컨택트의 외계인도 생각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 타스랑 이 외계인들과 인간의 관계가 더 납득이 가더라고요. 이 로키와 그레이스의 관계는 저한테는 조금은 우리 아직 어산데 조금 우리 손만 잡는 사이인데 너무 갑자기 그래 이게 진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웠어. 그게 조금 웃긴 거야. 그런 지점에서 약간의 뭐 여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흐름의 비약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5점입니다. 네, 저는 3점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어.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지만 뭐 SF면 SF라고 다워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좀 그게 한계를 두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F 영화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을 그쵸? 시켜 네네. 그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SF는 무조건 SF 영화 다워야만 해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SF 영화라고 했으면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네. 저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좀 이거는 많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3점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의견을 공유했고 3.5로 가시죠. 3.5. 3.5까지인데. 네, 3.5 3.5로 까지 가시죠. 그게 가능하다. IMAX로 보세요. 정가 주는데 IMAX로 보세요, 여러분. IMAX 정가 가격이면 충분하다. 오케이. 네, IMAX로 돌비 보세요. 19,000원. 네. 돌비 괜찮아요. 돌비 괜찮아. 저도 3.5까지는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장면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거지. 뭐 영화 내적으로 막 재밌는 장면이 많았고 그랬으니까. 나는 토마스 존스 막 98%라 얘기를 내가 와 진짜 이 정도의 영화라고 내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치는 충족 안 돼. 저도 근데 기대를 너무 하고 간 게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에 그 박평식 평론가님의 그 3.5점. 표를 보고 왔는데 칼세이건도 큐브릭 감독도 울컥하겠어 막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는 대작이 나왔다. 나 진짜 막 인터스텔라급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를 기대하고 가서 그래. 이게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인터스텔라를 굳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비교 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보면서 이걸 얘기하는 순간부터 점수가 확 떨어지겠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은 하는데 씨 이게 너무 광고를 너무 지금 평가가 너무 좋아갖고 당황스럽더라고. 네. 3.5점입니다. 네, 3.5 IMAX나 돌비로 보세요, 여러분. 네, 한 19,000원 정도 쓸만하다. 팝콘까지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팝콘까지도.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프로젝트 헤이멜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뷰수는 잘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지금 사실 저희도 속았지만 속았다? 조금 어정쩡하지만 뭐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까. 저희 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